시청자 여러분,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코비드19를 이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특별한 작전을 지금 지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워프 스피드다. 워프와 같은 빛보다 더 빠른, 광속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올 연말까지 대량 생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수장이 누구라 그랬죠? 지금 사성 장군, 현역 사성 장군 구스타프 페르나, 바로 이 사성 장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분의 어드바이저가 과고문이라고 볼 수 있죠. 문세프 슬라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MBA와 PhD를 다 갖고 있어요. 분자 생물학자입니다. GSK에서 잔뼈가 굵은 백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전쟁에 가까운 지금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지금 굉장히 유력한 백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통과해야지만 이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사람에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231개의 백신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6개가 임상 3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중에서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하는 백신은 이 6가지 중에서 한두 개가 되겠죠. 저는 한 지금 2-3가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그 2-3가지 순위를 매겨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유력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그 모더나와 NIAID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그 mRNA 백신이 있죠. 그게 지금 제가 볼 땐 가장 유력한데, 자, 여러분, 이 모더나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혹시 나스닥에 가보셨어요? 주식하는 분들. 나스닥에 가면 모더나의 약자가 mRNA야, mRNA. 이거를 그냥 읽으면 몰더나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모더나는 무슨 회사냐? mRNA 백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굉장히 큰 관심사는 mRNA 기술이 전 세계를 바꾼다. 이제 DNA 시대는 끝났다. 이제 RNA 시대가 온다고 저는 예측을 했고, 그게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아주 앞당겨졌다. 만약에 이번에 코비드19 이런 팬데믹, 미국의 이런 초유의 사태, 16만 9천 명이 죽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와프 스피드와 같은 그런 작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고, mRNA 기술 절대로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핵산을 바탕으로 한 백신의 기술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1년이 안 돼서 7개월 만에 임상 3상까지 간 예는 의학 역사상 이게 처음이에요, 진짜. 아마 앞으로도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모르지, 뭐 또 이 기술에 의해서 앞으로 백신을 갖다 뭐 한두 달 만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전무한 일이에요. 전무한 일이야. 이건 정말 이런 제까지 제가 의사 되고 나서 이런 예가 있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이 회사에서 지금 어떤 그 백신을 만든 mRNA 1273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니, mRNA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구나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모더나 그래? 그 NIAID가 그 mRNA를 갖다가 S2P라고 하는 그 임뮤노젠, 그거를 갖다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럼 이 회사가 왜 그렇게 그 요즘에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mRNA를 갖다 주사했다고 그게 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즉 mRNA를 갖다가 사람의 세포 안으로 안전하게 집어넣는 바로 그 기술이,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mRNA 백신은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자체가 사람의 세포에 들어가면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 버리니까 잘못하면은 사이토카인 폭풍 올 수 있어요. 너무나 인플라메이션이 심해가지고 mRNA 백신 잘못하다가는요, 이거 맞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처음에 이거 하려다가 다 포기했어요. 너무 턱시시티가 심해가지고, 야, 이거 괜히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서 수 걸리면은 우리 정말 본전도 못 찾아. 그래서 이거 철수를 했던 거거든. 근데 모더나가 대단한 게, 얘네들이 mRNA 그 딜리버리 그걸 만든 거예요. 리피드 나노 파리클이라는 게 있거든.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세포막 혹시 보셨어요? 세포막에는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세포막은 물하고 잘 이렇게 그 섞일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러죠? 여러분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방을 자세히 보시면 인지질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질. 리피드의 그 머리 부분에는 물에 잘 녹는 그 인성분이 들어있거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리피드가,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이중 그 지질층이 그 바깥 표면은 물하고 잘 섞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쪽은 어떻게 돼 있죠? 또 안쪽도 또 물에 또 잘 섞이는 게 있어. 그래서 안과 밖으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 그러나 그 중간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물에 또 안 녹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하나의 배리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 그 지방층을 보면 그 안쪽은 콜레스테롤 같이 물에 안 녹는 게 있고 그 바깥 표면이나 안 표면은 인지질의 그 포스페이트 물에 잘 녹는 바로 그 기가 있으니까 그건 또 물에 잘 녹아. 그렇게 해서 보세요. 세포 안과 세포 밖은 물이 많잖아. 근데 요 배리어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건 또 물에 안 녹는 성분이야.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요 mRNA를 싸고 있는 거예요. 리피드 나노 파리클을 만든 건데 이 특허를 누가 갖고 있냐? 모더나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동안 많은 드러그 딜리버리 그게 있었는데 다 실패했는데 이 회사가 이거를 개발을 한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발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5년 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템셀을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 mRNA 1273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mRNA 1273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이 이제 도박으로 말하면은 모든 판돈을 여기 다 건 거예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미국 전 우리 미국인들의 운명이 지금 이거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논문 리뷰 좀 할게요. 7월 14일 날 나온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mRNA vaccine against SARS-CoV-2 preliminary report가 나왔어요. 자, 이 실험은 이미 5월 달에 끝났는데 이렇게 출판된 게 이게 7월 달이에요. 지금 임상 2상 끝나고 지금 3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리뷰를 좀 하고 2상, 3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모더나가 무슨 특허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mRNA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바로 그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으로서 리피드 나노 파리클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비율로 뭘 섞었나. 전 세계 최고의 사이버 해커들이 지금 이거를 캐기 위해서 지금 아마 엄청난 지금 공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성 장군이 지금 CEO로 임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군사작전이에요. 이건 미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절대로 다른 적국의 경쟁자에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군인들은 한 가지 좋은 게 어떤 명령을 받으면은 죽든 살든 그냥 무조건 수행을 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군인들이 참 필요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도 군인이었죠. 그래서 다 모든 걸 혁명을 완수하고 나서 민정이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군인들이 일어납니다. 임상 1상에서 뭘 봤냐? mRNA 1173 백신 안정성과 부작용. 그동안 이 mRNA 백신이 왜 외면을 당했느냐? 왜 왕따를 당했느냐?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별거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 실패한 거 괜히 얼버무리려고 그게 아니고요. 실패한 이유가 바로 세이프티 이슈가 있어요. 너무 톡시시티가 심해가지고 이걸 백신을 했더니만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이건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백신에 항체 만드는 걸 떠나서 이렇게 톡시시티가 심하면 되겠냐. 그래서 임상 1상에서는 이제 안정성을 본 건데 자, 이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성인 45명을 모집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나이야. 18세에서 55세. 여기서 여러분 뭐 하나 발견한 거 없으세요? 노인층이 빠졌잖아. 55세 이상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노인들은 너무나 센 백신을 약을 너무 센 거 쓰면 부작용으로 사망할까 봐서 일부러 18세에서 55세 45명 뭐 몇백 명도 아니야. 왜? 45명이 일단 살아있나 죽었나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백신을 써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2dose vaccine schedule이에요. 그게 뭐냐? 1차 접종이 있고 2차 접종이 있어. 1차 접종을 하고 4주 있다가 28일 있다가 2차 접종을 하는 이제 그 도즈 스케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MMR 맞았죠? 1차 접종하고 또 2차 접종이 있고 3차 접종이 있는 것처럼 한 번 그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기겠죠. 근데 일정한 기간 있다 한 번 더 주게 되면 보통 한 4주 정도 우리가 인터벌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부스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이제 2도즈 이제 백신 스케줄을 한 거죠. 중요한 게 임상 1상에서는 이제 독성을 보는 거예요. 세이프티를 보는데 그때 그 도징 스케줄이 있어.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 이 세 가지 도즈를 가지고 15명씩 해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임상 실험이냐? 플라시보 컨트롤 더블 블라인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중에 일부는 가짜 약을 받겠지. 그러니까 식염수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블 블라인드니까 이거를 맞는 사람도 내가 지금 백신을 맞았는지 아니면 생리식염수 맞았는지 모른다는 거고 그걸 주는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무작위로 그냥 배정을 한 거예요. 이걸 했는데 놀라웠게도 전원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 마이 갓. 할렐루야. 모더나가 석세스 했네. 그 악명 높은 mRNA 백신을 투여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야. 단 부작용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작용은 2차 접종 후 발견됐고 잠깐 있다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또 부작용을 봤죠. 왜냐면 저는 의사로서 이제 분명히 이제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될 때 많은 환자들이 장 박사 이거 맞아도 돼?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거 뭐 빌 게이츠가 사람을 뭐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독을 넣었다는데 그거 정말이야? 이거 맞으면 무슨 뭐 베리칩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 퍼티그, 피로였대요. 아니 여러분 독감 백신 맞으면 이거 퍼티그 옵니다. 80%. 그다음 치얼스, 약간 좀 몸이 좀 오한이 왔대. 독감 백신 맞아도 옵니다. 그리고 헤드에이크 60%, 마이엘지아, 근육통 모두 잠시 있다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물론 이거 부작용은 부작용이지만 이 정도 부작용은요. 여러분 혹시 뉴모백스라고 그 폐렴구균 혹시 그 주사 맞아 보셨어요? 65세 되면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아프거든요. 그거 맞아서 끙끙하는 제 환자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보통 이제 얼음으로 찜질하고 뭐 아이부프로펜 같은 거 쓰거나 아니면은 탈레놀 먹으면 대부분 없어져요. 그냥 일주일 내로. 보니까는 뭐 대단하지가 않아.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인젝션 사이트 페인, 맞은 자리가 되게 아팠대요. 이건 저도 예상을 했어. 왜? 이거를 맞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그 mRNA가 들어가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니까 인문 세포들이 그걸 공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인젝션 사이트 페인이 100% 전원 다 발생했대. 근데 여러분 독감 백신 맞아도요 거의 대부분 아파요. 이거 맞고서 안 아파. 독감 백신 맞고 안 아프다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부작용이면 괜찮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의 효능을 잠깐 맛보기를 한 거지. 코비드-19 바이러스 중화 항체가 첫 접종을 맞고 나서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걸 봐야 되는데 2주 만에 모든 사람에게 생겼대요. 모든 사람에게 2주 만에 중화 항체가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 접종을 받고 나서 그 첫 번째 접종을 받고 57일째, 그러니까 두 가지 접종 다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코비드에 걸려서 회복기에 있는 그 대조군 환자들의 그 혈청이 있잖아. 코로나 진짜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돼? 항체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 회복기가 가장 항체가 높을 때거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데이 57에, 그러니까 2차 접종 끝나고 나서 데이 57에 mRNA 1273 이 실험 백신을 맞은 사람의 피에서 코로나19를 스파이크 단백질 중화하는 그 항체의 농도가 진짜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혈청에 있는 그 항체의 농도보다 더 높은 걸로 나왔다 이거야. 이야, 이거 엄청나네, 엄청나. 100 마이크로그램의 접종 농도에서 아까 제가 했죠. 25, 100 그리고 250이라고 그랬죠. 42일째 평균 중화항체의 농도가 실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환자의 항체보다 무려 4.1배가 높았다. 이야. 진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조군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분명히 항체가 엄청나게 생겼을 거라고. 회복기에 피를 뺀 거지. 근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그것도 100 마이크로그램에서 실제 코로나 걸린 사람의 그 평균 항체 농도보다 4.1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5명이 다 멀쩡해. 뭐 약간 뭐 통증이 좀 있고 뭐 열이 나고 뭐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거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문위원들이 있죠. 파우치 소장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백신을 쉽게 개발할까, 뭐 DNA 백신,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코로나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서 뭐 넣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그분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제일 쇼킹한 거야, 이 방법이. 그래서 파우치 소장이 굉장히 잘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NIAID 과연 수장다워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 백신이 성공하면 파우치 소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뭐 노벨 평화상은 아니고 무슨 상을 줘야 되지? 뭐 그런 상 없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예, 이런 그 워프 스피드 작전, 데저트 스톰 같은 어떤 뭐 한 나라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이 아니고 코비드-19 이 나쁜 바이러스를 격퇴시키는 어떻게 보면 세기의 도박. 아직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도박 중에서 이게 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금 거의 뭐 100억 달러의 지금 돈이 지금 투입된 그런 초유의 지금 사태인데 임상 이상은 아직 이렇게 논문으로 보고된 건 없지만 제가 그 모더나 그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지금 한 그 현황을 보니까 임상 1상 결과가 너무 좋아서 2상에서는 300명을 모집했는데 영 어덜트 18세에서 55세 300명. 아까는 18세에서 55세까지 45명인데 이건 수가 벌써 늘었어. 18세에서 55세까지 300명.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특이한 게 55세 이상 노인들이 여기 투입이 된 거야. 왜? 젊은 사람들한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노인들을 여기 포함을 시켰는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정말 감동 먹었어요. 자, 여러분 왜 전쟁이 나면은 모든 전 군단을 다 어떤 적진에 투입하지 않고 일부 병력을 거기 보내서 그 정탐이라고 그러나? 가봐서 괜찮으면은 그때는 대규모 병력을 보내는 것처럼 원래는 300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거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노인들이 이거 실험하다 죽을까 봐. 딱 50명. 이걸 보고 뭐냐? 센티넬 코호트라고 그래요. 딱 50명의 노인들을 선정해서 해봤어 먼저. 근데 너무 안전한 거야. 그중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경미한 부작용뿐이야. 그래서 이 세이프티 데이터에 근거해서 NIAID가 300명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는 토탈 몇 명? 600명이지. 18세에서 55세 300명, 55세 이상 노인 300명. 그 결과가 대단히 좋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상 3상이 허락이 됐습니다. 자, 임상 3상에는 어떻게 됐냐? 코비드-19에 걸린 적이 없는 3만 명의, 자 보세요. 임상 1상이 45명, 2상이 300 플러스 300, 600명, 임상 3상은 무려 3만 명. 그래서 3만 명의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스 3가 7월에 지난달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예. 이는 mRNA 1173이 실제로 코비드-19 예방 효과가 있는지 보는 이것도 역시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주가 결정됐어. 제가 25, 100, 250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상 이상에서는 25하고 100만 가지고 했어. 딱 스위스팟이야. 25는 좀 넘어야. 근데 250은 부작용이 많아. 그래서 100을 딱 선정한 거야. 그래서 3상에서는 100 마이크로그램 딱 정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도주 가지고 이제 뭐 논쟁이 없어요. 뭘 본 거냐? 이거를 진짜로 맞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코로나19에 진짜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앙체가 생기고 뭐 당연히 중앙체가 생겼으니까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덜 걸릴 것이라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임상 1상, 2상이 보통 한 달 만에 다 끝나더라고. 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제가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임상 그 1상, 2상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2년, 3년을 끊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한 달, 뭐 한 달 반? 야, 그래서 만약에 임상 3상이 정말 운 좋게 10월 달에 끝난다면은, 아니, 지금 8월이잖아요. 9월에 끝난다면은, 참고로 이거는 지금 미국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예. 미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들은 여기서 완전 다 빠졌어요. 이건 너무나 이건 국가 보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거든. 임상 3상이 아마 9월이나 10월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중앙체가 생기고 실제 코비드-19에 덜 걸렸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11월이나 12월에 이거 매스 프로덕션 됩니다. 지금 이미 미국은요, 이거를 5억 명에게 대량으로 한 달 만에 그 정도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났어. 생산할 수는 있는데 왜 안 하냐? 하기 전에 정말 이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이오 테크놀로지 역사상 지금 코비드가 지금 처음 알려진 게 아무튼 1월 달에 이제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게 알려져서 지금 거의 뭐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지금 임상 3상까지 갔고 mRNA 1273 이게 바로 미국을 구원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자탄 같은 거죠. 이 원자탄이 한 방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백신이 나오고 나면요. 미국 경제 다시 재개됩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 백신을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 이번 12월 달이나 12월 달엔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5개 백신이 나와서 이거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맞으려고 이게 만약에 나오면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가 먼저 맞을게요. 하도 요즘에 이거 백신 맞으면 무슨 뭐 DNA가 변하고 무슨 바코드가 들어가서 뭐 지옥에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맞아야지 제가 제 환자들도 안심하고 맞을 거 아닙니까? 제가 코로나 이거 백신 맞으면 사람들이 그거 뭐 빌 게이츠가 뭐 인구 감축 이런 소리 할까 봐 제가 먼저 맞을게요. 예. 여러분 인구 감축되는 그런 무서운 거면 제가 맞겠습니까? 제가 아끼는 사람들은 제가 먼저 맞고 제가 다 놔줄 겁니다. 예. 제가 이 백신을 확보해서 제 환자들에게 전부 놔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와프 스피드. 예.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기의 도박, 바로 와프 스피드, 작전명 와프 스피드가 한두 달 내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이 백신이 상용화되고 핵산 백신이 최초로 상용화된 예가 되는 것이고
예, 바이오 테크놀로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앞으로 mRNA를 어떻게 드러그 딜리버리를 시킬 것인가. 아무튼 RNA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코비드 19 옛말에 이르기를 새옹지마라 그랬어요. 지금 미국이 초토화됐잖아요.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가 완전 마비되고 16만 9천 명이 죽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이 아픔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그 중화 항체를 만드는 그런 백신을 최단시간 내에 만드는 이 mRNA 백신 기술이 상용화되고 성공한다면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간 것만큼이나 이건 중요한 사건이고, 처음에 핵 에너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걱정했잖아요. 야, 핵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 하지만 핵 발전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 아주 좋아하거든. 그렇게 적은 양의 그 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 뽑아내는 기술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것에 우려를 하지만 그것도 잘 쓰면은 핵무기로 안 쓰고 잘 쓰면은 평화적으로 쓰면 좋은 것처럼 이 기술도 분명히 인류의 많은 난치병, 특히 암도 이걸로 작살내면 돼요. 암세포를 갖다 리프로그래밍 시켜버리면 돼. 그렇게 해서 면역세포의 그 타겟이 되기 위해서 암세포도 소멸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무슨 모더나에 무슨 후원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순수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거지, 주식 투자라고 좀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제 방송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두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종교를 믿고 누구를 지지하고 전 상관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 아닙니까? 예, 각자 자기의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아무튼 그분이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특명한 이 작전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파우치 소장 정말 애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더나 사람들이 그것도 돈 벌려고. 여러분, 그런 혁신적인 회사, 그렇게 말하면 애플 컴퓨터 그런 거 사면 안 되죠. 여러분 아이폰은 왜 사요? 그거 다 스티브 잡스가 그러한 혁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덕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애플 돈 버는 거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자본이 있어야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본이 없으면 그건 도루묵이죠. 예. 그래서 바로 사스나 메르스 백신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약을 만든다면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봐줘야지, 이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무슨 먹튀니 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인신공격을 하고,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음모론 하시는 분들을 욕하려는 건 절대 그런 마음은 없는데, 21세기에 절대 미신이나 음모론을 믿지 말고 과학적 데이터를 믿으세요. 코비드 19 mRNA 백신, 이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이거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미국을 정말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자기가 어설프게 한 지식을 가지고 남의 생명에 관계된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 나오고 나면은 코비드 19는 아마 내년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건 독감보다도 더 못한 독감으로 떨어집니다. 예, 코비드 19 이 백신이 나오고 나면은 우린 더 이상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는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 국난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잭팟이 터지는 프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메드 이 분야 다 휩쓸어 버릴 것 같아요. 이 분야가. 많은 나라들이 또 이제 이걸 모방하겠죠. 예.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어떤 혁신이 꼭 다 여기서 나왔어. 컴퓨터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원천 기술이 보면 이 나라에 정말 있어요. 훌륭한 학자들이 있고, 제가 물론 미국에 있으니까 저는 미국이 잘 되길 바라고 항상 이 나라가 잘 되길 기도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도 잘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이 정말 번영해서 21세기에 전 세계에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강대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1%의 사심 없이 그대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mRNA 백신을 너무 극찬한 게 아니냐, 또 일부 전문가들이 비판, 좋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디 주식을 투자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정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얘기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 그래도 유튜브에서 저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그분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의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가이드를 하는 게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제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람을 위하는, 정말 사람들을 끔찍히 위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